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성유미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제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귀한 걸음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심포지엄은요, 다시 도약하는 한국 경제, 디지털 전환과 ESG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개회사와 축사, 기조연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토론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성부 연합뉴스TV 대표 이사님의 개회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조성부 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른 시간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국내 언론을 대표하는 경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와는 판이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ESG를 발판으로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성윤모 장관님을 비롯해서 학계와 경제계의 최고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을 가다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님의 개회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제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권한대행 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권한은 많이 늘어났는데 상황은 실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참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을 뜻하는 ESG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철학과 가치를 넘어 세계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ESG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적절하게 디지털 전환과 ESG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조성부 사장님과 연합뉴스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사장을 맡아주신 이재혁 교수님과 네 분의 토론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전환과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은 이미 글로벌 뉴 노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발달,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ESG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ESG는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혁신의 기회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ESG에서 뒤처지는 국가와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ESG 경영 생태계의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은 물론 ESG 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또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축사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만 급한 일정상 불참하시게 되어 영상으로 축사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을 중요시하는 ESG 경영도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2030 목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디지털 전환과 ESG를 국가적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ESG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일수록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과 ESG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디지털 혁신과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성부 연합뉴스TV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조 연설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먼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연합뉴스 TV 심포지움에 이렇게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와 또 산업의 흐름을 뒤집어보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 998834 굉장히 익숙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노년의 희망 사항이 99년 팔팔하게 살다가 한 3, 4일만 앓고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 산업 쪽에서는 9988에서 이제 중소기업의 숫자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또 디지털 전환이 우리 글로벌 산업 변화라는 것에 과연 이 숫자를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99년 팔팔하던 기업도 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고 나면 우리 한 3, 4년 만에 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세계 글로벌 순위 기업을 보시면 우리 페트로차이나, 엑슨모빌, GE, 이동통신, 은행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주 거대 세계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2018년의 기업 순위를 보시면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페이스북 등 이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세계의 글로벌 기업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창출되는 우리의 이런 새로운 가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유형화해 본다면 생산의 유형화, 제품의 진흥화, 또 서비스의 고도화, 또 나아가서 새로운 산업, 또 비즈니스 모델의 융복화를 이루는 모든 변화의 동인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맨 처음 2008년에 넘버원을 썼었던 그런 제조기업들은 과연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변해서 나중에 정말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세계의 최고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까지 지금까지 이런 산업 데이터가 저렇게 활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원인입니다. 첫째가 가장 쉽게 우리의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킨 것을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간의 4G의 속도가 산업 현장에 있어서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되기가 좀 어려웠었고, 또 특히 이 정형 데이터는 개인정보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하였고요. 또 8월에는 산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략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또 밸류체인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해서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핵심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제정, 또 협업 지원 센터 등 지원 체계 구축을 또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또 올해에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 또 지역, 산업 곳곳으로 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초 국내 10대 업종에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성숙도 조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시험적으로 활용해 보는 이 준비라든지 이 디지털 도입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면
전통적 방식의 어떤 기업 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범용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가치 생태계 창출이라는 어떤 이런 비전 하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통해서 25년까지 업종 평균을 디지털 전환 정착 단계 이상, 선도기업 30%를 디지털 전환 확산 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업종 전반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의 추진, 또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기반 확충, 또 공간 활용 디지털 전환 거점 마련의 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연내 제정을 해서 산업 데이터 활용과 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상황에 맞는 또 맞춤형 지원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또 디지털 전환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단선적이고 또 정형화된 산업 가치 사슬을 상호 협력과 또 융합에 기초한 혁신적인 가치 생태계로 바꾸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바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는 어떤 정부 혼자 또 민간이 혼자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또 제도를 마련을 하고 또 신뢰를 갖고 또 꾸준히 투자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모형을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어떤 리더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런 대산업 전환의 전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과 자원이 정말 다행스럽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수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우리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세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꼭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성공을 하는 신화를 이룩했다면 이제 정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경제의 리더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들,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귀한 연설 준비해 주신 성윤모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도약하는 한국 경제, 디지털 전환과 ESG라는 주제로 전문가 5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여기서 토론자분들을 중앙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5분의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총괄 과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정책과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웅환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좌장이신 이재혁 교수님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의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결국 이 코로나 사태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앞에서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심포지엄 주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입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포지엄은 그 전 세계를 뭐 휩쓸고 있다가도 과언이 아닌 두 개의 핵심 어젠다죠. 그 디지털 전환과 ES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심포지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어젠다가 과연 무엇인지 정책적 관점에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업의 사례를 한번 소개 듣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향후 개선 방향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이 오늘 짧지만 1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분의 발표를 듣고 그 Q&A는 마지막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진행하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어젠다 중에 하나인 결국 그 디지털 전환입니다. 앞에 장관님도 설명해 주셨겠지만 상당히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끔 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로서 그 과기부의 이진수 과장님을 통해서 이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의 심포지엄 주제인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과연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과기정통부의 이진수 과장입니다. 오늘 이 큰 주제 중에 제가 토론에서 첫 번째 파트 맡은 게 디지털 전환 파트, 그 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디지털 대전환,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이 처음에 어떻게 기획이 됐고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 겸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위기 때마다 굉장히 이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회복과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그때 이제 마침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정보화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될 때인데 저희 정부도 이제 초고속망 구축이라든가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한번 당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기회가 됐었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이것도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미쳤었는데 이때는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유선 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도 저희 정부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 그 미디어와 관련돼서 IPTV라는 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로 완화하면서 풀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바일 시대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방역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국민들 일상생활이 크게 영향받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기술이 있었다고 봅니다. 비대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비대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디지털인 겁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게 과거에는 디지털이다 하면 ICT 기업 중심으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비ICT 기업까지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기업의 생존이 담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보면 작년부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좀 투입하면서 단기적인 일자리도 늘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재정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정부의 재정 사업은 일종의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차피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법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규제 개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법제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제 낡은 규제.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규제라는 부분을 밥그릇 싸움, 이해관계로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규제라는 것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사회적인 합의였는데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 사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대타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규제가 한번 바뀔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규제가 제도가 한번 크게 바뀌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 진척이 안 됐던 이런 규제 개선 부분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늘 고민해왔던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그 전에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방향은 저희들이 제대로 봤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얼마만큼 기업이 됐든 심지어 공공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이 디지털 대전환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얼마나 빨리 요거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성공시키느냐 요게 오늘 우리 연합뉴스TV에서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SG까지 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진수 과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결국 학교 경영돼 있다 보니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기업의 생존과 상당히 밀접하다는 말씀을 좀 되게 감명 깊게 받아들였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서는 과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과연 기업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KB금융지주의 조영서 전무님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금융권의 단연 화두는 마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성인보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한국의 금융은 이미 많은 금융 정보들이 데이터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들의 모든 금융 거래 계좌가 통합되게 되면 소위 취업부터 은퇴 시까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의 모든 금융 생활을 하나의 단일 앱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유통에서 마치 아마존이나 혹은 한국의 쿠팡 같이 에브리띵 스토어가 나타났듯이 금융에서도 거대한 금융의 중개 플랫폼이 나오고 결국은 재판 분리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을 위기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맞춰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의 선택도 못 받게 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한 모델이 몇 개가 있나를 한번 금융그룹 전체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한 200여 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AI가 중요하게 되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AI 전담 부서를 이제 은행 내부에 두고 있고요. 신한 같은 경우에는 AI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AI 전문 조직에서 주로 AI가 활용되는 금융의 분야를 보면 이제 챗봇, 주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챗봇,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 그다음에 이제 업무 자동화 등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이종 업종 간의 협업, 뭐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금융 사업자를 통해서 MVNO 혹은 알뜰폰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핀텍 업체들과의 이제 협업 모델을 발굴하거나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각 금융권의 이제 핀텍 랩이라는 것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한의 퓨처스 랩, 그 다음에 이제 KB의 이노베이션 허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관련 부서들이 실제로 디지털 개발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거기서 인사 채용 예상권을 전부 디지털 개발 관련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팀을 쪼개는 작업, 애자일 팀으로 소규모의 팀을 쪼개서 거기서 4주 단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스프린트인데요. 4주 단위로 모든 그런 디지털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향상, 새로운 기능 추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게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디지털 그래서 인재 육성과 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야에 상관없이 신입 행원들이 다 들어오면 전부 맨데토리로 디지털 교육을 받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임원이나 직원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계의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코딩 교육은 시킵니다. 결국 인재 채용이 키인데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TO를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갑니다. 사전에 정해진 TO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시 채용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최근의 채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공채에서 이 수시 채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인재 채용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결국 이런 인재들을 학교에서 많이 육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작년 말에 보면은 대학에서 AI의 이제 해외 전문가들을 모셔올 때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겸직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가 이제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두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컴퓨팅 프로그램 언어만 미리미리 교육을 받으면 저희는 충분히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도 학과 정원제의 완화를 통해서 더 많은 개발자, 개발 인력, 디지털 인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왠지 조조문이 말씀하신 거는 대학교 총장님하고 학장님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인력 관리 문제랑 저는 또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재 채용 같은 게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에 학생들 워낙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과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 간의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조조문님 말씀하신 게 이제 취업을 앞둔 친구들한테도 디지털 시대에 또 새로운 자기만의 스펙을 좀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ESG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부가 바라보는 제도의 현황과 또 우리 오늘의 토픽인 한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력 정책과장 유한철입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전환과 ESG입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은 측정 가능한 개량한 지표로 만들어서 이걸 비교할 수 있고 또 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이 소비자가 인지하는 품질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또 실제 기업의 성과 창출에 연동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예전부터 기업들은 CSR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ESG는 2000년도 초반에 도입되고 지금 실행되는 개념인데요. 이런 어떤 사회,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의 어떤 투명화된 활동들이 어떤 디지털 지표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CSR이 ESG로 이렇게 트랜스폼 할 것이라는 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위가 2026년까지 이 코스피 상장 기업 모두에게 ESG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또 여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막중한 그런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인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CSR, 전통적인 CSR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해 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이렇게 축적을 해서 지금 한 작년도 보니까 14.565조 원 정도 이렇게 축적을 해서 대기업 상생 협력을 쓰고 있고, 이 중에 보면 아직 ESG에 대한 활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경제 5단체 그리고 또 금융 6개 단체가 ESG 민간 협의체를 발족시켰는데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ESG 전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ESG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별 기업 차원, 대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협력 기업까지 ESG에 대한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기업 공급망까지 다 같이 평가 절하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그런 어떤 역량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협력기업으로서 배제되거나 또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봤는데 되게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데 중소기업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이제 ESG에 대한 이게 최근에 이제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표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복잡하고 난립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간 협력에서 할 거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KESG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우리나라의 그 지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대기업 일변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의견과 또 여건이 반영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ESG 지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ESG 수준 역량이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내에서 또 밸류체인에 진입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ESG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마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수록 이런 요구, 이런 또 대중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기에 ESG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로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기에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더욱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보 공시에 대해서 ESG에 대한 정보 공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한테는 이 디지털 전환이 기회자 위협일 것 같은 것이, 일단은 디지털로 전환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의 상생에서 훨씬 더 좀 편한 입장에서 상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에서 중소기업 관점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환 부사장님을 통해서 대기업이 바라보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또 대기업이 바라보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의 이웅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산업 구조가 좀 더 그 위너가 텍스 올 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반으로 우리가 중소벤처와 대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지속 가능 모델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한철 중기부 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많은 부분 그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ESG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비즈니스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302개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0여 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한 2.4조에 달하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진수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협업을 밀접하게 하고 있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 지금 거의 8만 5천 명 이상의 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의 격차가 정보화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들, 우리 이제 그 장애인들이 마땅하게 교육받을 그런 교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그 ICT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요 특수학교에 보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디지털에 소외돼서 실버택스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또 디지털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으시도록 돕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85분을 SOS 긴급 구조로 귀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AI에게 이제 아리아 살려줘 하면은 119를 불러서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제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2통화씩 공무원분들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굉장히 큰 리소스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AI 누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한 90만 콜 정도 계속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제 전화를 자가격리자들한테 걸어서 그분들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거의 100% 위험하신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예를 한번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알파고하고 이세돌 프로하고 바둑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 승리했나요?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그렇지만 ESG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세돌이 꼭 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돌이 바둑을 두시는 데에 들었던 에너지, 탄소 배출량은 0.5kg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파고는 그거의 수백만 배 에너지를 소비했고 탄소 배출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이제 CPU, GPU를 돌리고 또 네트워크에서 그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했습니다. 그 초연결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윈텔 시대에서
이제 PC가 보통 수천만 대씩 팔렸습니다. 2000년대 초죠. 그러다가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접점이 수십억 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수십조, 수백조의 접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연결에 굉장히 많은 파워가 소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회사로서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미리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흐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2001년도에 실리콘밸리 갔는데요. 인텔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이 기업들 간의 속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CPU를 빨리 기가헤르츠 대역을 만드느냐, 누가 2기가를 먼저 제품을 내놓느냐, 속도 경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어슬로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CPU의 또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로 주로 썼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기술의 진보가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할지를 고민할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요. 기업이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학계와 정부와 또 벤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SK텔레콤은 ICT 빅테크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BM을 만들지를 고민할 것이고 ESG 체계를 하루빨리 잘 정립을 해서 전략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프로님하고 누가 승자냐를 기업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제 어느 기업이 더 훌륭한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 성과를 측정할 때 이 판단 기준이 이제 ESG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네 분의 그 발표자들이 너무 발표 잘해 주셨고요. 오늘 심포지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